바른정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이해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먼저 수락연설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바른정당 밖에 있는 국회의원들, 단체장들 속속히 모셔오겠습니다. 진영을 뛰어넘는 국익을 위한 정치의 길에 공감하는 의원님들, 단체장님들, 그리고 우리 정치 꿈나무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서 바른정당의 날개 아래 모두 품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대수혈 전국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네, 구정훈 차장. 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네. 수혈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사람 수를 늘리고 등치를 키우겠다. 그거를 지금 제1 목표로 약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은 이 존립할 수 있느냐의 그 시험대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율이 7%에도 미치지 못했고, 네. 또 내년에 이제 전국 단위의 그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과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을 배출할 수 있는 정당이냐, 네. 이런 의구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새롭게 당을 이끌게 된 이해훈 대표 입장에서는 네.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낼 수 있다. 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보수를 재건할 수 있다. 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인재를 영입해 오겠다, 네. 수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해훈 의원의 당대표 당선이 굉장히 유력하다, 확실시된다,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태경 의원도 만만치 않았어.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자들이 예상했나요? 보시는 것처럼 그 이해훈 대표가 36.9%라는 지지율을 얻었고 네. 33.1%가 이제 하태경 의원이 바로 뒤를 이었는데, 사실상 하태경 의원이 저렇게까지 선전환이라고는 크게 예상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당원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당원이 약 5만 명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조직 동원에 대한 선거보다는 얼마만큼 대중들에게 인식이 돼 있느냐, 네. 널리 인지도가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한 조금 그 여론조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선의 국방위원장까지 했던 김영우 의원은 지금 약 이해훈 대표가 얻었던 득표율이 한 오늘 3분의 1 정도밖에 얻지 못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조직 싸움보다는 여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중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느냐, 네. 이런 점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해훈 신임 대표, 사실 당내에 있을 때는 유승민계로 통하기도 했었는데 평소에 이 올곧은 얘기를 아주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당내의 화합을 위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는 지적도 일부에서는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과거에 언론에 나가서 독한 신우이 노릇을 많이 했어요, 이해훈 후보가. 네. 그래서 지도부 의원님들이 굉장히 상처를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어머니 품 같은, 12부비 품 같은 그러한 화합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정말 독한 신우이가 금방 어머니 품 같은, 그럴까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해훈 의원, 바른정당은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통합 여부,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설정, 여러 가지로 지금 현안이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요, 탈당 파동이 벌어졌을 때 그때 아주 쓴소리를 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당시 발언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보수가 다시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은 책임지고 당당하고 깨끗한 보수를 만드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 진짜 보수를 하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나왔는데 그 잘못된 길로 지지율이 좀 낮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저희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저희는 이 길을 힘들지만 가겠습니다. 일단은 당내 통합도 중요하고 화합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수라는 이름으로 밖에서, 당 외에서 지금 어떻게 합쳐야 되는지가 굉장히 큰 과제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변수는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의 여파인지
지지율이 약 10%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에는 사실 차기 대권에 도전할 만한 후보군들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한국당에는 조직이 있고 돈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보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전당대회까지 나와서 다음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지금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당장의 어떤 통합 논의는 물밑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밑에서 자유한국당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교섭단체가 깨진다면, 원내 교섭단체 20석이 무너진다면 그때야말로 이해훈 신임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될 때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해훈 신임 대표의 리더십. 그런데요, 여의도 요즘 정가에 이런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여성 정치인의 시대가 열렸다. 자, 원내 5개, 5개 당 가운데 3개 당의 대표가 다 이제 여성이 됐어요. 추미애 대표, 이해훈 대표, 심상정 대표. 자, 5개 정당 가운데 3당이 여성 대표. 자, 이 말은 지금 살펴보면요. 보수의 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지금 2번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원내 교섭단체, 물론 정의당은 아닙니다만 네. 주요 정당 중에 3명이나 당 대표에 올랐다는 것은 네. 그만큼 여성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출해 있다는 의미인데요. 네. 김현미 지금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했을 때가 네. 여성 최초로 예결특위 위원장을 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만큼 주요 당직이나 어떤 국회직에 여성 의원들의 진출이 적었던 편인데 네. 지금 추미애 대표를 시작으로 심상정 대표는 대선에도 나섰고 네. 실제로 또 다음 정의당 대선에 나섰던 그 이정미 의원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원내 5당의 여성 당대표 체제가 상당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 대표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은 네. 우리 한국 정치가 이 대결의 정치를 이제 그만하고 네. 공감하고 좀 포용하는 정치를 해달라라는 이 민의가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지금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네. 당과 당 간의 어떤 협치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이해훈 대표가 이제 새로 신임 대표가 된 만큼 네. 앞으로 이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협치를 좀 이뤄나갈 수 있을지 네. 그건 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굳이 또 찝자면 심상정 대표나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보정당의 대표로 선출이 됐다면 보수 정당에서 여성이 당 대표가 됐다는 것, 이 부분도 지금 변화하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또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심상정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오늘 또 법안 발의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등병 엄마법, 이 발의에 대한 얘기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말하는 이등병 엄마법, 이게 뭔지 일단 직접 음성 들어보시죠. 국가가 데려갔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오늘 발의된 이등병의 엄마법은 그런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군이 사람을 징집해 갔으면 복무기간만큼은 100% 책임져야 됩니다. 자, 이등병 엄마법, 양지열 변호사님, 이거 어떤 법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국가가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지금 의무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몸을 심하게 다쳤을 경우에 네. 그 자녀들이라든가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군복무를 면제를 해준다든가 네. 몸을 많이 다쳤을 경우에 형제나 자녀에게 군 기간을 아주 대폭적으로 단축을 시켜준다든가 이게 지금 현재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윤정수 교사도 찾아갔던 그 이등병의 엄마라고 의문사를 다룬 그런 연극이 있었습니까? 네. 그 의문사를 겪은 가족들이 직접 해서 출연해서 화제가 많이 됐던 그런 연극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어떤 사회적 움직임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심상정 대표가 이 법안을 대표적으로 발의를 하겠다,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다른 대선 후보들과 달리 사실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법안 발의로 굉장히 지금 활발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등병 엄마법 비롯해서 또 이번 달 초에는 슈퍼우먼 방지법이라는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내놨던 공약 중에 하나인데 남편의 육아휴직 기간도 30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네. 육아휴직도 의무화를 시켜서
엄마만 육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네. 이런 어떤 본인이 내놨던 대선 당시의 공약들을 실제로 실현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 또 입법기관으로서 법안을 발의해서 이런 식으로 국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바른정당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해훈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도 7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또 3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이 가운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 글쎄요, 최근에 막말을 계속 쏟아냈었는데 어제 또 아주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말인지 들어보시죠. 청와대 비서진들의 구성은 제가 듣기로는 전대협 주사파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의 언론 상황을 보십시오. 마지막 남은 방송이 2방송이 있습니다. KBS, MBC입니다. 그거 장악하려고 지금 온갖 국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에 당권을 지게 되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은, 신문은 절도운동을 할 겁니다. 이 보지 말자. 그리고 방송은 시청 거부 운동을 할 겁니다. 보지 말자. 이 나라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대 세력들이 움직이면 언론도 어떤 꼴을 당하는지 우리 한번 보여줍시다. 언론을 적대의 대상으로 보는 외눈박이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진정한 보수 세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막말과 색깔론, 언론 탓과 정부 탓이 아닌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자, 홍준표 전 지사, 왜 저렇게 적을 만드는 말들을 계속 쏟아낼까요? 저게 컨셉인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일단 그 전당대회에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일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 당원 그리고 대의원들을 상대로 이 득표를 해서 다수를 점해야만 당대표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당내 그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좀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요. 네. 글쎄요, 저게 이제 당대표 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런 막말들이 모이게 되면, 네. 이제 당대표가 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고, 또 이제 각종 재보선을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반 국민들,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당장은 뭐 당대표가 되는 데는 약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을 좀 멍들게 하는 얘기들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구자홍 차장 얘기대로 보수에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은 절대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홍준표 지사,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약 25%를 얻었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절반이나 있는 세력들, 네. 소위 진보 보수라는 어떤 그 이분법적인 세력 구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 낡은 보수라는 어떤 그 정체성 싸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홍준표 후보가 전당대회 때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당 대표가 된 후에도 실제로 어떤 건전한 보수 세력의 재건을 원하는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비전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막말도 막말이지만 또 이분 빼면 또 서운합니다. 한 막말 하셨던 분이죠. 정청래 전 의원이 또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속상하다고 계속 밥 안 먹고 술만 드시는 건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주사가 심하다. 이제 주사파라는 식으로 홍준표 지금도 후보가 막말을 네. 하니까 그렇게 받아친 건데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을 겁니다. 뭐 대선에서 떨어졌다는 것도 있고
당 대표로 출마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어려움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같은 내에서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게 대법원 판결 막으려는 방탄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네. 심지어 바른정당이 이제 하태경 의원까지도 또 맞받아쳤어요. 또 운동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태경 의원은 이 어떻게 주사파라는 것과 현재 민주당도 구별을 못하냐 이런 식으로 모든 진보 세력을 다 어떤 과거에 운동권을 몰아붙이는 좌파로 몰아가서는 오히려 보수의 미래가 없다라고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